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옥순입니다. 오늘 제헌절이에요. 우리나라 한국거래소도 쉬고 넥스트도 다 쉬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 주가 하면은 종가에서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주가가 멈췄다고 해서 우리 삼성전자의 가격 결정까지 멈춘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한국 투자자들이 거래하지 못해도 그 사이에 미국 반도체주는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국제 유가와 달러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밤 미국장이 한 번 더 열린 뒤 그 결과가 월요일날 삼성전자 시초가에 한 번에 반영될 수 있는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지금 금요일날 지킨 25만원 이 라인 자리를 지키느냐 아니면 한 번 더 아래로 밀어 제끼는지 어제 폭락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간밤에 미국 반도체가 얼마나 더 밀렸는지 오늘 밤 이 매도 압력이 진정되는지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국제 유가를 얼마나 끌어올릴 것인지 전부 다 같이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자, 바로 어제 삼성전자 마감 기준선을 짧게 확인하고요. 지금부터 새롭게 들어온 해외 시장 변화와 휴일장 동안에 미국인과 기관이 무슨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하나가 아니에요. 월요일 삼성전자보다 먼저 움직여야 하는 세 가지 선행 신호가 무엇인지 끝까지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어제 삼성전자 마감만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본장 기준으로 전일보다 8.77% 하락한 25만 5천 원으로 정규장을 마쳤어요. 장중의 저가는 25만 2,500원이었습니다. 고가는 26만 9천 원이었죠. 바로 시작가예요. 그리고 이 정규장 이후에 넥스트 트레이딩 애프터마켓에서도 현재 주가 25만 3,500원까지 다시 한 번 더 내려갔습니다. 정규장 저가를 다시 확인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거죠. 따라서 월요일 첫 번째 기준은 복잡하지 않아요. 현재 주가 25만 3,500원에서 종가 기준 25만 5천 원 이 사이를 지키느냐가 이것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바로 여기 26만 5천 원 부근을 회복하기 전까지 추세 반전이 아니라 낙폭을 되돌리는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것이 안전해요. 자, 금요일 마감을 월요일 날 어떻게 지키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더 중요한 건 월요일 이 가격에 영향을 줄 해외 시장의 변화입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는 다우 지수가요 0.2% 하락. 나스닥은 1.47% 하락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나스닥이 조금 크게 하락한 평범한 조정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장 내부를 보게 되면 전혀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요 4.29% 하락 조정되고 있죠, 여러분. 엄청 큰 폭의 하락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S&P 500 역시나 0.51% 하락했습니다. 밀렸고요. 반도체 주가 전체 지수를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반면 헬스케어 업종은요 2.2% 상승했습니다. 이 말은 미국 시장 전체의 돈이 전부가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반도체와 AI에 집중됐던 자금이 다른 업종으로 이동되었다라는 그 뜻입니다. 이것이 삼성전자 주주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시장 전체가 함께 폭락하면 정책 기대나 공포 진정과 함께 동반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미국 시장 안에 반도체에만 집중적으로 매도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장에서는 다우지수나 S&P 500이 버텨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부담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TSMC는 2분기 순이익이 전년도보다 77% 증가한 강력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 상장된 주식은 2.3% 하락했죠. 메모리와 저장장치 관련 종목들도 적게는 5.8%, 많게는 12.6%까지 급락했습니다. 간밤에 마이크론이요 5.56% 하락했고요. 그 전날 8.02% 하락에 이어서 이틀 연속의 큰 조정을 받았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해석이 나옵니다. 현재 지금 반도체 주가가 떨어지는 그 이유, 당장 실적이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이 아니라 TSMC 실적에도 AI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은 확인이 됐는데 그런데도 말이죠.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 뭘까요, 여러분? 시장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좋은 실적 그 자체가 아니라 너무 높아진 주가를 정당할 만큼의 앞으로 계속 기대를 뛰어넘을 수가 있느냐? 바로 이 퀘스천이에요. 새로운 질문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많이 오른 반도체주에 투자자들의 기대가 너무 높아졌고 레버리지와 단기 자금까지 크게 들어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좋은 실적이 나오더라도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 미국장에서 봐야 할 것은 나스닥이 상승하느냐가 아니에요.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더 이상 저점을 낮추지 않는지, 마이크론이 이틀 연속 급락을 이어주는 게 멈추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TSMC가 실적 발표 이후에 가격을 인상시키는지 따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종목과 지수가 멈춰야지만 월요일날 우리의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숨을 돌리면서 상방으로 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6월 소비 판매는 전보다 0.2% 증가했습니다. 숫자는 크지 않지만 휘발유 판매를 제외한 소비 흐름을 견조했고요. 핵심 소비 판매는 0.5% 증가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도 시장 예상보다 낮은 20만 8천 건을 기록했어요. 미국 소비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고 기업들이 대규모 해고에 나서지도 않았다는 그 뜻이거든요. 경제가 강하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기업 실적에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나 말이죠, 지금 이 기술주에는 마냥 좋은 소식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감으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빠르게 낮춰야 될 이유가 줄어듭니다. 금리가 높은 상태로 오래 유지될 수 있고 국채금리와 달러에도 다시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한국 기업이지만 이 외인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달러로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해지면 외국인은 한국 주식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보다 미국 채권과 달러 자산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현재 삼성전자에 필요한 것은 미국 경제의 급격한 침체도 아니고요. 미국 경제의 과도한 과열도 아닙니다. 경제는 버티지만 물가, 금리는 안정되는 조합이 가장 베스트예요. 그런데 지금은 국제유가라는 새로운 변수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더 중요한 건 나의 주가에서 언제 어떻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평단가가 낮아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요일날 평단가 낮추신 분들 있습니까? 혹시라도 전체를 다 손절하신 분들 있을까요? 이런 평단가 낮추기, 삼성전자 오랫동안 끌고 가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25만 3천 원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낮은 최저점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하고 싶잖아요. 이런 매수, 실시간 타점과 거시경제, 그리고 시장 상황 바로바로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삼전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구독자 전용 비밀 소통방에 입장시켜 드릴 거예요. 구독자라면 100% 무료니까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삼전에 대한 대응이 누구보다 간절히 원한다 라고 하시면 삼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꽂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가장 특별한 지정학적 변수는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걸프 지역에서 공격을 확대했고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흐름뿐만 아니라 홍해 수송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날 오전 집계한 시점에서는 브렌트 유가 배럴당 84.93달러, 서부 텍사스 원유가가 79.76달러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두 이종 모두 이번 주가에서 약 한 12% 정도 상승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원유회사도 아닌데 국제유가가 무슨 상관이냐? 직접적인 관계보다 간접적인 경로가 더 중요하죠. 국제유가가 오르면은요, 물가가 다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미국 연준 금리는 인하가 늦어지거나 시장에서 금리 인상의 우려까지 다시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고평가 기술주와 반도체주가 먼저 압박을 받아요. 여러분들, 달러가 강해지면 원화 약세와 외국인 자금이 이탈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결국 국제유가는 뭐다? 물가, 미국 금리, 그 다음에 달러,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 결론적으로 우리 삼성전자의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순서대로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오늘 밤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주들이 확인해야 될 필수, 이 유가는 복잡하지 않아요. 그쵸? 브랜드 유가가 진정되는지 아니면 호르무즈와 홍해 우려가 더 커지면서 상승폭을 확대하는지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유가가 안정이 되고 반도체 지수도 하락을 멈춘다면 월요일 시장은 악재를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유가가 급등하고 반도체주가 동시에 추가 하락한다면 월요일 외국인은 한국 반도체주의 위험 프리미엄을 더 크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거시적인 경제와 우리 삼성전자의 밀집도 누구보다 빨리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구독, 좋아요 바로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해주셔야지 바로바로 스마트폰에 꽂히니까 알람 설정까지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삼전 지금 25만 원 가격대지만 다시 라운드 피겨인 30만 원을 뛰어넘어서 최고점인 30만 원 돌파하고 40만 원
안착할 수 있잖아요. 자, 고고 행진이라고 댓글로 힘차게 남겨주세요. 이제는요, 여러분들 많은 주주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세력의 움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 쫑긋 세우세요. 제가 먼저 오늘 말씀드린 이 세력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집단이 아닙니다. 바로 외인들과 기관,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와 ETF, 파생상품 운용사처럼 한 번에 큰 물량을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요 2조 원을, 기관은 3조 원을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전기차 업종에서 외국인이 약 1조 4,940억 원, 기관은요 2조 4,368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삼성전자는 외국인 순매도 상위 2위에 오르면서 5천억을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요 1조 3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루 전인 15일 날은 어떻습니까?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약 2조 3,308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등을 이끌어냈죠, 여러분들. 하루는 강하게 사고 다음 날은 또 강하게 팔았습니다. 이것이 외국인이 삼성전자 장기 전망을 단 하루 만에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큰 자금은 우리 삼성전자를 꾸준히 모으고 있는 단계라기보다는 시장의 변동성과 위험 노출을 빠르게 조절하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쉽게 이야기해드리면 삼성전자를 사느냐 파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반도체 비중을 늘렸다가 미국 반도체가 밀리면 바로 줄이고 시장이 안정되면 다시 사들이는 초단기적 포지션으로 조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증시가 오늘 휴장이라서 이들 손을 그냥 놓고 놀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미국 반도체주의 움직임, 국제유가, 달러와 금리의 변화를 보면서 월요일 날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수를 삼성전자를 어떻게 한국 시장에서 가져갈지 위험 비중을 다시 한 번 더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오늘 휴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슈가 터지는지 단 하루의 휴장으로 월요일 날 졌다,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어제 같은 극단적인 매도가 오늘 한국 시장에서는 즉 한 번 더 반복되는 것을 막아주는 점일 완충 시간이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연이어서 음봉 연출이 될 수가 있었는데 휴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진정해 라고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면 오늘 밤 미국 반도체 주가가 다시 급락을 한다면 오늘 반영하지 못한 충격이 또다시 월요일 시초가에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휴장은 하락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가격 반영을 살코미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큰 자금이 월요일에 다시 들어오는 조건은 3가지예요. 자, 첫 번째, 미국 반도체 지수가 추가 급락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제 유가와 달러가 진정되어야 됩니다. 달러는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 대한민국 넘버원 삼성전자가 25만 원대에서 더 이상 강제적인 매물을 받아내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3가지 중에 하나만 나타나는 것은 부족합니다.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상황들이 동시에 확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의 단기 재진입 가능성이 적어도 2가지 이상 동시에 확인되어야지 외국인의 단기 재진입 가능성이 커집니다. 월요일장이 열렸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반향은 단순히 순매수 숫자만 보면 안 돼요. 장 초반에 잠정 수급이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주가와 외국인의 선물 방향이 함께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는데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계속 매도한다면 개인이 매수나 단기 쇼커버에 의한 반등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삼성전자가 시초가 이후에 저점을 높이고요. 외국인인 매도가 빠르게 줄어든다면 매도 압력이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관이 삼성전자만 사는지 전기차 업종 전체 다른 업종을 사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삼성전자만 잠깐 매수하고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장비주를 계속 판다? 그렇다면 업종 수세가 돌아왔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업종에 함께 안정돼야지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의미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바로 뭐다? 거래량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래량. 시초가부터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가격이 계속 내려가면은요, 투매는 끝나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장 초반에 거래량 크게 나온 뒤 가격까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저점을 높이면서 매도 물량을 받아내는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과 방향성이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상황을 빨리 캐치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안정권으로 들어오고 싶다. 그리고 누구보다 실시간 대응으로 나의 평단가를 낮추고 수익까지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여기로 들어오세요. 수익 볼 수 있는 이런 종목들 따박따박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저점에서 잡을 수 있게끔, 떨어질 때 잡을 수 있게끔 종목 넣어드리고요. 또 들어오셔서 수익이라고 검색하시면 어떤 식으로 수익을 가져갔는지, 지난주 목요일이에요. 그죠?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지난주가 아니라 여기 7월 16일 보이시죠, 여러분? 그리고 정확하게 수익을 보는 SK 이터닉스 연이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잡을 수 있게끔 도움 드린다는 거예요. 구독자라면 100% 무료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시고 안전한 그린존으로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수익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매일매일 수익 볼 수 있는 구독자 전용 공개 소통방에 입장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매일매일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캐치하고 안전한 라인에서 리스크 없이 성투할 수 있도록 두 손 무겁게 수익과 정보를 들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수익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시고요. 저는 내일 또 더 좋은, 오늘 바로 미장이 어떻게 끝나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두 손 무겁게 들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100만 전자 가자 파이팅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